우리가 교육이라 하는 게 역사적으로 살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만 우리가 봤지.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한 것밖에 없지. 우리가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야지. 역사만 뒤적거린 거예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정리해놓은 책만 봤단 말이죠. 이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거 갖고 잘 정리해놓은 걸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걸 가지고 이제 요걸 결정을 해갖고 이게 상식선을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인 걸 가지고 우리 미래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받았으면 이걸 풀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열으라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다 준 거라, 우리한테. 근데 역사를 주니까 역사 매몰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갖고 여기서 옳고 그름을 논쟁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제 여기 진짜처럼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논리로 가지고 부딪히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부딪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다 갈라지지 않냐 이거죠. 이게 융합이 돼야지 하나의 힘이 될 텐데 전부 다 부딪혀갖고 갈라져갖고 1인 시대가 열리지 않냐 이거지. 요거는 자기 논리를 정립을 해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다 이제. 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접하는 걸 다르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로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상식을 만들어버리는 시대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식으로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간에는 비상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갖고 다 분리된 마당이기 때문에 비굴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제는 요걸 어떻게 하면 대통합을 하고 대단합을 하고 이게 공도로 가게끔 할 거냐, 요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지금 이루어 놓은 거는 이루어 놓은 거고, 그 삶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 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지금 사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답이라고 해 놓은 건데, 이 답이 과연 이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답이냐? 우리가 이걸 연구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당장에 오늘날 부딪히거든요,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러게 요거는 우리가 역사를 배운 것은 얼마만큼이냐, 인류가 이때까지 정리를 해놓은 70%짜리다 30%는 우리가 역사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새로운 연구시대가 돼줘야 되죠. 지식인들이 새로운 연구시대가 돼줘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하고 부딪힘에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연구는 뭐가 연구고, 논쟁은 뭐가 논쟁이냐 하면, 자기 걸 우기면 논쟁이 되고, 이 의논을 하면 연구가 돼요. 뭐든지 내놓고 의논하고, 상대 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내놓고 또 의논하고, 또 뭐든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이 강해요? 그럼 연구가 아니죠. 네 주장을 펼치는 거죠. 여기서 부딪히고 나중에 갖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래는 새로이 우리가 답을 찾는 연구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연구소가 많은 데가 없다고. 그 커피숍이 다 연구소고 내서 토랑이가 연구소고 전부 다 분위기 있는데 다 연구소예요. 여기도 연구소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전부 다, 집에서 너희끼리는 안 되니까 저쪽에 가갖고 연구해라.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뭐죠? 리조트. 요런 거 만들어 놨지. 근데, 전부 다 이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저쪽에 골프, 너희는 수준이 있으니까 골프 샵에 가서 골프 치면서 저 그린에서 연구하라고. 대화할 자리 다 만들어 놨죠.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이 우리가 연구고 무엇이 주장이고, 주장을 하면은 너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주장하면. 그럼 우리가 의논하면 어떻게 되냐?
외롭던 게 이제는 동지가 생기고 이제 융합이 돼요. 이제 융합 시대를 일으키는 시대라고 말은 하면서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소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소통하려고. 소통 안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죠? 소통을 하려고 노력 안 하고 있는 사람. 다 하고 있죠. 근데 소통을 하려고 해서 소통이 더럽게 안 되는 게라. 왜? 소통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통은 내가 하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바르게 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는 놈이지, 소통은 네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그러면 대화를 바르게 하는 법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소통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지, 소통은 네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통하면 제일 좋은 건데 소통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죠. 대화의 법칙을 찾아라. 이거는 우리가 논할 수 있다. 대화의 법칙. 대화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하 대화가 있고, 우리가 동질 대화가 있고, 우리가 갑과 을의 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상층 대화, 중층 대화, 하층 대화가 다 틀려요. 이런 거 대화의 법칙을 찾아서 우리가 바르게 대화를 하면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인성교육은 대화서부터 시작을 하는, 대화를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인성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가 찬 프로그램이 되죠. 대화로부터 세상 뭐든지 풀어내는 거거든요. 운용도 되고, 대화가 되면서 운용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면 너는 가족에서부터 또 멀어지고 남이 돼가는 거예요. 가정도 대화만 잘 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가족이 되거든요. 근데 대화가 딱 끊겼다, 말하기가 끄급해졌다, 너는 남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적과의 동침, 요래 되는 기라. 대화가 얼만큼 중요한 건가? 세상은 대화부터 시작하고 대화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저쪽 개하고 소하고 이런 거는 대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라고 발달한 것이 인간 구조예요. 대화를 할 수 있게 발달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래 보이는 거예요. 똘똘하게 생겼다, 이거 대화 잘 되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이래. 사람 생긴 게 원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 생긴 게 대화 못할 사람이 있는 거죠. 대화 수준이 약할 사람, 이런 게 표가 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대화를 진짜로 법칙을 찾아가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대화 잘할 민족이 우리예요. 그래서 대화의 표현력도 우리만큼 뛰어나게 지금 갖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대화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근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라.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거 인성교육에 제일 1번이 대화입니다. 이제 대화에 대해서 조금 풀어봐야 되겠죠, 이제. 오케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바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말을 해야 대화인 줄 알아요. 말을 듣는 것도 대화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가르치려고 들 때는 어떤 때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 근기를 다 알 때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너의 마음에 들게끔, 이해되게끔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때는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몰라.
저 사람이 이해되게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려운 사정이든, 저 사람이 신경질적인 이 환경이든,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는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1차적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3번은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했다면 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은 만나야 된다. 그럼 3번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한 번 내가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줘야 돼요. 내가 질문해서도 안 된다. 다 들어야 돼. 3번 만난다라고 할 때. 그럼 두 번째 만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30%는 물어봐야 됩니다. 묻는 거는 내가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30%는 내가 물을 자격이 있다. 왜? 처음 만나서 다 들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날 때는 30% 물을 자격이 성립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 없이 저 사람한테 묻는 게 안 맞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의 환경을 내가 충분히 다 듣고 나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되는 게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30% 물어보면서 70%를 듣는 겁니다. 요래 듣고 세 번째 만날 때 요럴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것이 30%가 들어있고 여기 인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제까지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이 물어본 것도 있고 다 끌어냈기 때문에 인자는 30% 해답을 내가 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같이 나누는 것이 또 요 30% 할 수 있다. 요런 거. 이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눌 수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 들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물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목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는 성립이 된다. 나누는 자체가, 그 다음 거를 전부 다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나누면서 그 다음에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다, 이 말이죠. 이제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화하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 소리를 하느냐? 갑과 을이 있는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하기만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의 걸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말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언젠가 보면 움직이는 건 같죠. 가면 끝이에요. 안 된 겁니다. 내 앞에서는 좋게 보이고 가지만 아무것도 담은 게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화를 바르게 하면 누구든지 움직이게 돼가 있고 실력 없는 자도 대화를 바르게 하면 상대가 움직인다. 대화의 근본에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할지 모르면 대화는 성사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너한테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말을 내가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올 텐데 상대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지금 갖다 밀으려니까 여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바르게 하면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평화를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꽃이 대화예요.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바르게 하려면 나를 갖춘 자라야 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 있다. 갖추어야 된다. 바른 공부. 이때까지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갖춘 거는 지금 우리가 일부분을 갖춘 거예요. 이 지식을 갖추는다. 지금 지식을 갖추면서 어떤 걸 갖췄느냐면 내 영혼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는다라는 것은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식을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육신은 물질을 흡수해갖고 보존하는 것이고 내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계속 지식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요 지식인들은 영혼이 다 컸어요. 영혼이 다 컸는데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안 나오고 분별이 떨어지느냐. 이 영혼의 밀도가 안 찼다 이 말이죠. 에너지라는 것은 본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의 밀도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연에 없어서도 안 되는 이 원소 에너지단 말이죠. 이 에너지가 크더라도 이 구멍이 많아요. 여기 밀도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 생산하지 못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에 맞는 신패러다임이 안 나온다. 밀도가 모자라서 일반 지식만 갖춰갖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 지식 안에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밀도를 채우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이 영혼에 이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 영혼이 이만큼 컸는데 밀도를 뭐로 갖추느냐? 진리를 받아야 밀도가 챙깁니다. 진리의 지식. 이걸 못 갖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법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는 진리로 풀어서 이해되게끔 지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걸 못 먹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가 없고 지혜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뭔가 모르게 차는 거죠. 이 커갖고 있는데 안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우니까 이 밀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밀도가 좋아지니까 내 한때 아프던 몸에 탁한 기운들이 밀려나갑니다. 내 영혼에서 탁한 기운들이 다 밀려나간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의 밀도가 좋아지니까 이것이 운용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정법 공부입니다. 내가 차근차근 이 공부하면서 대화술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지고 분별하는 법이 달라지고 네가 상식으로 고착을 시키는 게 이것이 전부 녹아버리고 상식에 묶여버리면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새 인생은 못 삽니다. 우리 지식을 갖추면 상식에 묶여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못 나오면 안 돼. 인생 끝입니다. 이 상식이 무너져야만 여기서 새로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상식이 너무 오래 묶여가 있으면 고착이 돼갖고 고집불통으로 됩니다.
인생 막장이죠. 그래서 지금 정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